자,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지금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. 자, 오늘 재판에서 이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부인하고 언성을 높이면서 대립하는 참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 변호사 해임 문제 때문이라고 그래요. 이거 뭐 어떻게 된 일입니까? 이게 지금 형사 공판이잖아요. 네. 형사 공판에서 부부가 정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판사 앞에서 서로 싸운다. 보통은 이제 힘을 합해야 되는. 아니, 예. 이게 사법사에서 네. 저는 본 적이 없어요. 처음 보는 일입니다. 네.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형사법정에서 부부가 서로 결별을 선언한 겁니다. 형사법정에서. 네. 예. 이게 뭐 형사법정이 아니라 이게 뭐 이혼법정 비슷하게 지금 해석이 돼요. 그런데 이건 본인이 결정할 문제입니다. 네. 변호인을 누가 계약을 했건 그 변호인은 뭐 누구라도 계약해 줄 수 있죠. 네. 그럼 부인뿐만 아니고 친구도 해줄 수 있는 거고 뭐 꼭 본인이 변호인 선임 계약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. 그러나 해임 결정 그리고 변호인에 대한 신임을 결정하는 문제는 피고인이 결정할 문제입니다. 네. 이것은 왜냐하면 피고인이 자기의 그 혐의에 관련해서 제일 잘 알고 있고 이걸 어떻게 방어해야 될 것인가는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인도 아버지도 아들도 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싸웠단 말이에요. 네.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고요. 네. 이런 사례를 처음 봤다. 저는 처음 봅니다. 이게 사법사에서 우리나라 사법사에서 처음 보는 일이고요. 예. 이건 아마 두고두고 이게 회자가 될 일이에요. 그리고 이 사건이 갖는 의미, 특히 오늘 공판이 갖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네.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몇 번 바뀌었거든요. 근데 검찰에서 최근에 얘기했던 참고인 진술이 네. 과연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을 네. 오늘 공판장에서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증거 능력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오늘 재판정에서 이 진술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이 사건에 관계되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모두 다 굉장히 숨죽이면서 기다리고 있는 건데 네.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오늘 진위를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. 그게 지금 예. 일어나지 않고 부부싸움이 돼 버렸거든요.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일주일쯤 후쯤 뭐 되게 일주일 안에는 뭐 열리겠죠. 네. 오늘 오후에 열릴 뻔했는데 오후에 결국 이게 사실상 속개되지 못했습니다. 왜 그러냐면 변호인들이 오질 못했거든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이 진술의 진위에 대해서 다시 또 봐야 될 네. 텐데요. 오늘은 이렇게 부부싸움이 계속되면서 이거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여기에 숨어 있구나. 뭔가 모르지만 정치적 갈등이 여기 예. 잠복돼 있구나라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가 그러니까 되어버렸습니다. 뭔가 좀 물음표들이 따라붙는데 검찰도 외부 세력에 의한 재판 독립성 훼손을 우려한다 오늘 이런 입장이 있었고요. 자,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남편 변호인단에 그 해임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정작 이화영 전 부지사는 나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렇죠.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이 부인은 또 남편이 정신을 안 차리면 앞으로 재판을 가족 도움 없이 홀로 치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한 걸 봐서 어떤 상황으로 추측하십니까? 저는 간단합니다. 예.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화영 부지사는 뭔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어 했고 또 검찰 앞에서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부인의 탄원서 이후에 또 옥중 편지를 쓰면서 번복된 것처럼 보이고 막 이런 사태가 지금 계속되고 네. 있어요. 이렇게 봤을 때 이화영 부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남편인 이화영 부지사보다는 이재명 당대표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쭉 흐름이 그렇지 않습니까? 네.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화영 그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도지사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그렇게 되면 단독 범행이 되는데 네. 형벌이 엄청 무거워지는 거죠. 근데 부인이 왜 이런 식으로 그 오히려 남편을 굉장히 어려운 이 법적인 그런 상태로 몰아넣는지는 모르겠는데 네.
제가 주목하는 것은 어쨌거나 이 이화영 부지사 부부 관계에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운명이 달렸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예. 그리고 이 변호인 해임도 그렇고 오늘 법정에서 남편을 상대로 정신 똑바로 차려라. 당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. 이런 식으로 막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단 예. 말이에요. 이거는 저는 오히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압박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찾아가서 이화영 평화부지사 뭐 회유하면 안 된다.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그 찾아가서 항의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민주당 의원들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굉장히 부담을 느낀다. 이런 네. 얘기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단 말이에요.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는 평화부지사는 고독한 겁니다. 혼자예요. 여기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자기가 보고를 했다, 안 했다. 이제 이거 가지고 지금 최후의 결정이 남은 것 같은데 네. 이거를 지금 막고 있는 게 아닌가. 부인이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.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것을 막을 수는 없다. 저는 이게 조만간에 터질 것 같습니다. 그럼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운명은 이화영 부지사 입에 달려 있는데 결국 이화영 그 부부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. 네. 예.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도 최근 진술이 계속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죠. 이 전 부지사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건지 또 배우자는 왜 남편과 반대 의견을 계속 이렇게 노출하는 건지 궁금한데요.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 오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. 재판에서 하셨던 이야기 한 번만 뭐 심정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? 아니요, 제가 아까 흥분해서 그랬는데 예. 조금 더 입장 정리를 해볼게요. 저도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. 그 남편분이랑 입장이 근데 다른 게 왜 그렇다고 저도 모르겠어요.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. 판에서 했던 입장은 일단은 그대로이신 건가요, 지금 입장은?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지 나도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듣고 오셨는데 지금 이 전 부지사 진술 변화가 검찰의 유화적인 변호인단에 좀 문제가 있다. 이 배우자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지금 변호인단도 의견이 둘로 나뉜 이런 상태라는 거죠? 변호인단이 원래 변호인단이 예. 지난 10개월 동안 했던 변호인단이 있고 그 뒤에 새로 충원이 된 변호인단이 있는데요. 지금 저 부인이 네. 해임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원래 10개월 동안 쭉 했던 그 변호인단을 얘기하는 겁니다. 지금 그 변호인단이 검찰에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. 예. 결국은 지금 엇갈리는 얘기가 한 번, 두 번, 세 번 지금 바뀐 거기 때문에 다음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가진 법정에서 네. 어떤 얘기를 이화영 전 지사가 하느냐로 판가름이 날 걸로 보여요. 네. 결국 다음 재판에서 결국 오늘 재판에서 이렇게 부부싸움을 보여준 것이 다음 재판의 전조 비슷하게 되는 건데요. 결국 부인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입장이 이 전 부지사의 입에서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대목입니다. 지금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. 네. 자, 이게 검찰에 이렇게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왔었고요. 그 이후에 옥중 편지가 나와서 이거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변호인단 해임 관련해서 오늘 부인이 하려고 하니까 또 안 한다고 이런 복잡한 상황이었는데 자 지금 가장 궁금한 거는 그럼 옥중 편지에서 내가 이거 아니다라고 부인했던 게 맞느냐 아니면 원래 검찰에 진술했던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라고 한 것이 맞느냐 이게 이제 진실력의 그렇죠. 키인데 지금 네 그것을 확인하는 게 오늘 재판이었거든요. 그러니까요. 근데 다음 재판에서는 이게 분명하게 될 건데요. 지금 부부가 이렇게 싸우는 걸로 봐서는 부부가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분명해 보이거든요. 그래서 대북 송금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. 원래 취지의 발언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요. 그리고 법적으로도 그 옥중 편지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. 그 사적인 편지고 예. 검찰 앞에서 또는 판사 앞에서 증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. 그거는 여전히 살아있다 생각을 하고요. 지금 그 이화영 부지사 부인 얘기하는 거 보면 뭐 남보다 더 남처럼 얘기를 해요. 저 사람 왜 저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법정 안에서도 그랬고 이렇게 봤을 때 이화영 부지사는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지난번에도 한번 했고 근데 1차적으로 탄원서와 옥중 편지를 통해서 살짝 돌려놨었는데 네. 그게 지금 다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. 원점으로. 그래가지고 이 변호인단까지 이제 여러 가지 뭐 기밀 유출이다 해가지고 부인이 본인
뜻에 따라서 그냥 그 해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이화영 부지사는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네. 이렇게 봤을 때는 결국은 이재명 이화영 부지사 부인은 이재명 또는 당을 구해야 된다. 네. 그게 먼저 있는 것 같고 남편이 오히려 여러 가지 그 중형 엄벌에 처해지는 거에 대해서 크게 지금 관여치 않은 것 같습니다.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. 네. 이렇게 봤을 때 이화영 부지사는 심리적으로 제 생각입니다. 심리적으로. 결국 예. 심리적으로는 사실을 말하지 않을까. 아, 결국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식으로 검찰 앞에서의 진술을 다시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심리적으로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오늘 두 분 다 전망하시기를 오늘 법정 다툼을 봤을 때는 다음 재판에서는 아마 지금 부인의 주장과 좀 반대되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신 상황입니다. 자, 다음 재판이 열렸을 때 정말 어떤 발언을 할지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이고요. 자, 오늘 나이트 포커스는 시간이 달 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자, 김영우, 신경민, 전직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